이 사람이 이 젊은 친구가 빨리 성공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중에 하나가 빨리 크고 출세하려면 실수를 해야 돼. 그 실수를 안 할 거라고 그놈만 잡고 세월 다 보낸 거예요.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해놓고 나면 그걸 다시 봇을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는 과정에서 지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이형만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내 입으로 자랑처럼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되게 이제 낮은 7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입문하고 졸업하고 문화생활을 이제 선생님 따라서 줄곧 원주까지 이제 따라와서 이제 그 7기 생활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따른 게 결국은 이제 뭐 그 공모전 결국에 국가에서 주관하는 그 전시회 같은데 이제 도전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상도 하고 하면서 이제 경력을 쌓게 되는데 이제 제가 제일 크게 상을 받았던 거는 그 88년도 전성공예 대전에서 그 국무총리상을 받았던 게 이제 제일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도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제 근대 낮은 7기 발상지가 통영으로 그렇게 다들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 관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그 관령에다가 12공방을 설립을 하면서 이제 그 12공방 중에 하나가 낮은 7기가 들어갔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영서 선생님이 생활을 하다가 원주를 이제 이주를 하게 된 거는 결국은 68년도쯤에 이제 이사를 했었는데 이주를 할 때 질이 좋은 오치를 따라서 원주로 오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오칠 과정이라는 게 너무 그 광범위합니다. 그 과정이 단조롭지를 못하고 그거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거친과 동시에 그만큼 배우는 시기간도 길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특히 제가 주로 간혹가다가 한 번씩 이야기를 잘 하는 게 시키는 대로만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가지고 실수가 나옵니다. 분명히 따르겠죠. 그 칠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륜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실수하는데 그 실수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기능이 쭉쭉 늘어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발전 없죠. 원칙은 인성입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이 직업을 배우지 말았어야죠. 근데 예를 든다면은 뭐 칠을 한다든지 얼마나 뭐 합성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전통 오칠인 칠을 쓴다는 그 자체를 지키고 가는 사람이라야만이 이 직업에서 뚫고 나갈 수가 있지. 편의대로 해서 뭐 화학질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저는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대신 그 칠하는 것도 오칠과 화학칠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변수가. 근데 화학칠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칠이잖아요. 근데 오칠은 자연생물입니다. 자연산 칠이기 때문에 그 자연산 도료를 받아가지고 칠을 하는데 거기에 칠이 건조라든지 광택이라든지 접착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일단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만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게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드리죠.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뭐 내가 제자들한테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업에서 디자인 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라고 과제를 주면은 거기에서 색다른 우리가 자개나 칠이나 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그림이라도 그 그림 자체에 뛰어나는 그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점점 나이가 가면서 머리가 굳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산뜻한 디자인 같은 거는 내가 배워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기능을 알고 있는 거를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IT만 내가 받아오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 일주일에 3시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까지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거는 상당히 좋은 작품들로 이렇게 봐집니다. 제 같은 경우. 저도 상당히 작품 처음에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헤맸거든요. 선생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고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좀 한계를 항상 깨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선생님께 항상 어떤 기물에 어떤 이제 나전을 붙이는 게 좋을지 여쭤보는데 선생님께서 항상 대답하시는 거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마음껏 해라. 원하는 거 마음껏 하면은 어떻게 할지 선생님께서 항상 또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마음껏 제 상상력이 부족한 게 문제이지 제가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할지 항상 그렇게 해답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워낙 품성이 참 인자하시고 모든 걸 이해를 많이 하시고 조금이라도 많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고 많이 익혀 주시려고 그러니까 욕심이 계세요.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의실함도 많이 듣고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당신네들은 실수를 해야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저는 선생님께 뭐 가장 배우고 싶은 그런 지점이라고도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나전이라는 게 굉장히 수십 가지의 공정이 있고 그 공정 하나하나에 좀 완성도가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결과물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좀 긴 과정이다 보니까 빨리 해서 좀 조금의 실수가 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좀 타협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거를 이제 딱 제지를 딱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타협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결과물이 어떨지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타협하지 않고 이 공정에서 이제 뭐 완벽을 추구할 수 있게 그렇게 항상 좀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선생님도 그러셨겠지만은 제 역시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정말 외롭고 쓸쓸했던 길은 사실입니다. 이게 뭐 누구한테 도움받을 수 없는 것도 지가 개척하고 물론 다른 직업도 그렇겠지만은 혼자 헤쳐나가야 되고 부딪히면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힐 때는 정말 답답하고 뒤돌아 보이고 은사가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의 해안들이 느껴지겠죠. 그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여기도 접하고 저기도 접해보고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배우고 살아야 되는데 줄곧 한 길만 오다가 보니까 내 가는 그 길뿐이지 주위에는 완전히 바보잖아요. 한 번도 겪어보고 느껴보고 당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쯤에 와서 생각하면 상당히 아쉽죠. 근데 이제 이 생활이 한동안 이렇게 어렵게 같이 외길로 살다가 보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따라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보기가. 처음에는 죽겠다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습관화 되면 또 지탱할 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앞으로 개인전을 이제 혼자 하는 전시회를 한번 멋들어지게 해봤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바람을 가지고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전시회들 여기저기도 해보고 했겠지만은 내가 바라는 전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전시를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후학들한테 빠지지 않는 전시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시회를 구경을 하러 오되 같은 업계에서 봤을 때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지금까지 그 활동을 하고 왔는데 그런
어떤 보여주는 식이 아니고 솔직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쉬운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학들한테 이 후학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제 역시 배우는 거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문화생들하고 좀 더 가까이 좀 더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디자인 관계도 상의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고요.